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나왔지만 이제 북한이 자꾸만 탄도미사일 핵심 기술, 대기권 재진입 능력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한미 정보당국, 특히 우리 국방부 대변인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ICBM 탄두에 핵탄두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 역량은 아직 구비하지 못했다. 사거리는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탄두를 장착시켜서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기술, 또 재진입을 시켰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자세 제어를 해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유도 기술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공식적인 평가고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기들은 모든 역량을 다 구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군사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몇 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자기들은 확보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면 최근에 이제 핵에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3일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 발사 준비하라. 또 9일 날은 경량화 실현했다. 또 11일에는 핵폭발 시험 계속하자라고 하고, 오늘은 이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진입에 대한 능력까지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연이어서 핵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오늘 나온 보도에서 보면, 북한에서 발표한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 지시를 한 부분이 있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실험 발사를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자체 기술로, 그러니까 왜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산화했다 하는데 좀 초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 그 국산화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유엔 제재가 지금 핵 미사일 개발을 원천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어도 우리는 나름의 자체 기술로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제재의 실효성이 없음을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좀 더 각인시키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 문제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들고 나오는 것은 대북 제재가 너무 아픈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저는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아프니 이 핵 문제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니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도 좀 관심 가져주고 국제사회가 관심 가져서 뭔가 육자회담 재개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보지 않겠는가, 이런 숨은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이건 문 장군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결국 오늘의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1월 6일 김정은의 4차 핵실험, 또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기서 비롯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연일 자기들의 핵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너희들은 아직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강력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서울과 워싱턴, 뉴욕까지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역량과 기술과 장비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과시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판단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부각시킴으로써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결속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면, 외부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를 향한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 직접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또 미국을 향해서도 아무리 유엔 또는 양자 차원의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김 팀장 말씀대로 그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지금 군사력 시위가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아픈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결속을 좀 다지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궁금한 점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매체가 상당히 폐쇄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조직인데,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뭐 우리가 이걸 다 만들었습니다. 어쩌습니다. 이렇게 해서 TV에서 나오면 다 그걸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네. 어떤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 최근에 이제 탈북한 탈북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거죠. 북한이 지금 핵실험하고 이렇게 하고 막 신문지상에서 떠들고 하는데 정말 이자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걸 믿느냐 아하. 이렇게 질문했죠. 예.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순진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그리고 예부 세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남한의 TV를 보고 있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는 별로 많이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을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또 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들이 자존심이다 아직도.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은 북한이라는 이 땅덩어리가 작은 이런 국가가 미국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를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온 탈북자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떠날 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10년이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네. 밖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 세뇌된 것을 바꾸는 이런 정말 예부 사조가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때 또 우리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또 선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문제는 이번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1차 훈련과 2차 훈련으로 나뉘어지는데 2차 훈련이 좀 내용이 좀 달라졌다고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연일 보여주는 군부대를 시찰하고 훈련 장면을 직접 지도하고 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형 방사포, 스커드 미사일 타격 계획, 핵탄두 모형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평양 내륙 진공 작전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 해방 작전, 우리 정밀 타격한다고 그러니까 족집게 타격, 우리 한미 연합 총참모부 성명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일부 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위기 관리부터 시작해서 1차적으로는 1차 일부 연습에서는 주로 방어 위주로 연습을 하고 예. 2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으로 반격하면서 북한 내륙으로 진격하고 그것을 결국 평화 통일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키 리졸브 연습은 주로 컴퓨터 모의 연습입니다. 그 모의 연습을 통해서 2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면서 전방으로 진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는 것이고 역시 존 스테니스 호라든지 항모전단이 왔고 또 이 공병 훈련 또 신속 기동군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런 연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병 훈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무력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결국 이 훈련들이 북한을 침공하려고 그러고 압살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최고 지도자까지 위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이거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일종의 이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그것을 김정일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시키는 다시 말하면 소위 70인 속도전과 연계시켜서 주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네. 그런 계기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간단히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최근 이번 한미 훈련을 통해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는 상당히 뭐 강한 훈련이다. 최대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톤다운하고 있으면서 약간 조절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키 리졸브 연습이나 또는 이 독수리 연습은 매년 진행되고 있는 방어 연습입니다. 네. 다만 금년의 차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한미가 합의한 501호 신작전 개념, 501호에 포함된 4D, 다시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교란하고 타격하는 그런 4D 연습들을 포함시키고 특히 좀 더 공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점, 예.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 규모와 신형 장비들을 투입했다고 하는 점이 다른 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방어 연습입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소위 중국,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고조시킨 긴장이 도발로 연결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영희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제재가 참 아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일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도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보니까요, 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북한의 대중국 철광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안 아픈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프죠. 네. 근데 지금 대중국 수출이 지금 최근에 그 가격이 하락을 해서 지금 뭐 수출을 못 하고 있다가 아마 최근 뭐 가격이 상승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상강산에서 지금 수출되고 있다. 하루에 뭐 20톤짜리 화물 트럭이 20대 내지 30대가 2번씩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루에 나가는 수출되는 양이 1,000톤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2014년도에 중국에 수출한 철강석 양이 2,8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1,000톤이라면 상당한 이제 그 양이 지금 수출된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유엔 제재 자체가 그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물이라도 석탄이라도 철강석에서는 예외가 됩니다. 구미라든가 뭐 히토류 같은 경우는 뭐 의무적으로 금지가 돼 있지만 석탄하고 철강석은 민생과 관련된 건 제외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유엔 제재는 정말 그 유엔 회원국들이 다 동참을 해서 강력한 제재를 한다면, 이행을 한다면 전체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정말 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왜 계속 이 질문을 드렸냐면, 북한이 만약 이렇게 유엔으로 힘들고 하면 물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장마당이나 조그마한 시장 같은 경우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 물가 같은 경우에 또 큰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정말 안 아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유엔 제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자든 뭐 다자든 이 제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은 고난이 행군한다. 그러나 주민은 고난이 행군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김정은한테 들어가는 외화 차단이라든가 이걸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김정은은 정말 고난이 행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민들한테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 다자 제재들, 양자 제재에서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주민들과 관련된 그 북중 국경에서 진행되는 뭐 수출입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속 대상이 아니거든요. 검색은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엔 제재부터 다자 제재, 뭐 양자 제재가 시작되지 이제 겨우 보름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물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북한의 그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는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로 들어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탕, 식용유, 뭐 이런 것들, 식량,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배로 들어가면서 검색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무역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동북 삼성의 사람들이 북한을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장사 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이곳까지 단속하고 싶었더라도 지방정부는 그렇게 단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상당한 고난의 행군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제재 자체의 실효성이 과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있을까에 대한 좀 생각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 그다음에 미국, 일본, 대한민국 양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재는 맞춤형 제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을 겨냥한 제재죠. 김정은의 통치 자금과 김정은이 그것을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시키기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재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3월 초에 이제 제재 결의안이 나왔고, 미국도 제재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걸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아직 발동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발동이 되면 김정은의 해외 계좌라든지 자산을 동결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사실
북한 해운회사가 운행하고 있는 31척의 배들은 지금 공해상을 떠다니고 어디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김정은 정권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오늘 한중 외교장관도 유엔 대북 제재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지금 각 나라들이 유엔 대북 제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실효성이 발휘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희 팀장님 끝으로 간단하게 그렇다면 중국이 좀 도와줘야 제재를 도와줘야 많이 효과가 있을 텐데 과거에는 도와주는 척 많이 했단 말이죠. 이번엔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이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으니까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혼란 그다음에 사회적 불안 이런 것들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을 겨냥한 그것도 원유 공급은 돼 있지 않습니까? 항공유라든가 로켓 연료라든가 이런 공급은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뭐 핵이라든가 미사일과 관련된 그런 물품의 유입은 당연히 차단시키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